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참 정치판이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거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다 무너져가던 민주당이 이제 활기를 찾고 말이죠. 아주 생생해졌습니다. 반면에 살아날 만했던 자유한국당은 지금 다시 썩은 동태처럼 흐물거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호재들 많았는데 김태호 수사관의 전날의 폭로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 정권 무너질 수 있었는데 갑자기 5.18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5.18 공청회를 한 뒤에 지금 뉴스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손혜원도 사라졌고요. 김태호도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오세훈 시장이 다시 한번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게 기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황교안 대 김진태 양자 대결로 이제 될 거로 보이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오세훈이 오늘 오전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3파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황교안 대 김진태로 갔더라면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김진태 의원은 나와서 책상 의자 이야기할 테고 황교안 전 총리는 5.18 공청회 얘기할 테고 이걸 지켜보는 전국의 시청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생각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나마 김병준 위원장이나 등등이 설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흥행이 반쪽짜리가 아니라 이제 흥행이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3명으로 돼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오세훈 대 황교안, 황교안 대 오세훈 1대1로 갈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아주 강수를 떴습니다. 그동안 이 모든 신문 방송들이 5.18 공청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뒤늦게 사태가 심각하다. 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김용태 사무총장한테 지시를 내렸습니다. 진상을 알아서 보고해라. 그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심각하구나. 아니 그 심각한 거 모릅니까? 지금 온 언론이 지금 난리인데. 그러니까. 자, 이게 이 5.18 공청회 자체의 어떤 내용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시기에 문재인 정권이 쓰러져가는 이 시기에 굳이 국회에서 지만은 씨를 불러서 그런 걸 했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손혜원도, 손석희도, 김태우도 모든 게 5.18에 삼켜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보이콧을 번복하고 출마 기자선언을 할 때 한 말이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전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당이 아니라 특정 이념, 특정 지역에 매몰되는 정당으로 추락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왔다. 그리고 보편적인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황교안과 오세훈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이 볼 때는 당원들이 볼 때는 괜찮습니다. 다만 거기에 한 명이 빠졌습니다. 홍준표가 빠졌는데 그렇죠. 홍준표가 있었더라면 어쨌든 3명이 3강인데 홍준표 전 대표는 어쨌든 깔끔하게 자기는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전당대회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데 연기도 하지 않는 이런 거를 보면서 깔끔하게 나는 불출마한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과 그 황교안의 이제 양강구도인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대 보이콧 이런 걸 통해서 8명이 원래는 후보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김진태, 황교안 두 분 말고는 전부 다 이제 거부했다가 오세훈만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6명이 단일화한 효과를 지금 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죠? 6명이 단일화. 6명이 단일화를.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도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 5명 중에서 3분은 동의를 해주셨고 2분은 양해를 해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 시장도 나름대로 아니 나도 같이 우리 6명이서 나가지 말자고 했는데 혼자 나가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6명이서 회의를 해가지고 풀었다고 합니다. 각자 판단하자. 오늘 안상수 의원이 라디오에 대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합의를 했다. 풀자. 알아서 각자 하자. 그래서 안상수, 심재철, 정우택 의원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전 시장 혼자 나오는 모양이 됐고 3자 구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제 단일화했다는 게 그 6명이 오세훈으로 단일화했다. 이런 효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오세훈 전 시장을
공개적으로 또는 이렇게 지지할 거라고 보는 거는 무리입니다. 왜냐하면 심정적으로는 어쨌든 황교안 후보만을 위한 전당대회다. 룰이 너무 엉망이다. 이렇게 한 번도 각 후보를 불러가지고 룰 미팅 안 한 걸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도 뭐 이제 출마를 안 한다고 하면서 특정인만을 위한 이런 룰을 만드는 선관위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룰을 물어보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나 관냐 무조건 따라가겠다. 그렇지만 지금도 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만이다. 그렇지만 내가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당신들 마음대로 만들라. 나는 따라간다.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당에 대해서 희생하겠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제도 이제 그 오세훈 전 시장한테 찾아온 분들이나 했던 사람들 한글 같은 게 그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당이 망한다. 그럼 그 책임을 당신이 진다. 불소시하라도 되라.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본인이 뭐 밤새 잠 안 자고 고민하고 출마한 겁니다. 오늘 한 건데 어제도 근데 분위기는 출마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오세훈 전 시장이. 그래서 아마 이게 다른 5명의 이제 후보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다는 이제 기사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확실하게 오늘 9시 좀 지나서 본인이 이제 기자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10시 반에 기자회견 한다. 불러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비틀거렸지만 다시 또 한번 중심을 잡았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김진태 후보입니다. 지금 오늘 그 자유한국당이 그 발표를 했습니다. 1번 이제 뭐 순서를 이제 번호를 정했는데 1번 황교안, 2번 오세훈, 3번 김진태.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뽑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갖다 자청해서 자 5.18 공청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김순례, 이정명 의원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 그리고 나도 회부하겠다. 왜? 나는 관리감독 책임을 못했다. 소홀히 했다. 나도 엄중히 내 죄도 따져달라. 그래서 4명을 갖다가 지금 윤리위원회 회부해버렸습니다. 당윤리위원회. 자, 그리고 빨리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이번 이 전당대회에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후보로 나왔고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하고 그 징계가 경고가 아니라 당원권 정지라든지 뭐 제명이라든지 뭐 출당 권고 이런 게 된다 그러면 못 나옵니다.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병준 위원장의 이런 태도를 보면 나도 징계하라고 하는 걸 보면 적어도 당원권 정지 정도는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진태 의원은 당대표 출마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양자 대결로 갈 수뿐이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말이죠. 김진태 후보는 굉장히 당내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꾸준히 선거 활동을 펼쳐왔었는데 참 허무하게 되는 상황이고 또 반발도 분명히 그러니까 있겠지만 김진태 의원이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전당대회에서 당원이지 윤리위원들이 아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가겠다. 김진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예단할 수 없는데 만약에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한다면 자 당대표 선거에서 빠지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입니다. 아, 참 골치 아프게 되는데요. 이게 징계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반발이 있을 수뿐이 없고, 야당은 또,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이번 기회를, 아주 잘 이용해서, 에스컬레이터 효과를 내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뭐 5.18로 전당대회가 또 덮일 상황이고, 또 김진태 의원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이제 유세를 돌아다니게 되면 또 5.18 단체가 붙어갖고 해방을 놓을 테고 말이죠. 오늘 아주 꼴사나워질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태 의원이 광주를 갔습니다. 네. 광주를 갔다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어쨌든 뭐 사람들한테 뭐 굉장히 비난을 받고 있다는 뉴스들이 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아마 그쪽 분들은 계속해서 아마 전당대회에 고춧가루를 뿌릴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가 잘했다 잘못을 떠나가지고 왜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서 지만한 씨를 불러서 이런 걸 하고 또 거기서 발언을 어쨌든 뭐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네. 도대체 정치력의 빈곤 그리고 이걸 갖다가 하도록 방관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본인도 책임을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이 한국당의 이 잘 나가던 29.7인가까지 올라갔던 이 지지율이
어떻게 떨어질 됐습니까? 가능성이 있죠. 예.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4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게 지금 뭐 5.18 공청회 때문에 그냥 지금 막 완전히 다 삼켜버렸습니다. 블랙홀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의 이 당대표 TV 토론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지금 현재 뭐 16일쯤, 15일이나 16일쯤 OBS가 먼저 시작하는데 원래 그게 이거가 아니었고 당대표 그 컷오프 하기 전에 8명 전부 나와서 하는 TV 토론이었는데 3명만 되니까 컷오프가 없어졌습니다. 셋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처음부터 진검승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어서 뭐 다른 쭉쭉쭉 한다는데 5번의 TV 토론 그리고 한 번의 유튜브 TV 토론 그러면 6번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황교안과 오세훈이 어떤 진검승부를 벌일지 사실 흥미는 진진합니다. 근데 김진태 의원이 함께 들어가서 3명이 붙는 TV 토론하고 1대1은 또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닉슨과 케네디와 닉슨 그런 1대1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김진태 의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김진태 의원은 양쪽 다 아마 칠 겁니다. 오세훈은 오세훈대로 치고 황교안대로 치고 그러면 사실은 흥미는 3명이 하는 게 재밌죠.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김진태도 간단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도 한번 하겠다는데 어쨌든 이 5.18 공청회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왜 저는 이런 거를 주최를 했는지 참 그러니까 이게 요즘 기자들이 악랄한 게 말이죠. 네. 김진태 의원이 이제 만약에 전당대 TV 토론을 간다. 그럼 또 OBS 앞에서 5.18 단체가 으쌰 막 하고 있으면 그거 먼저 찍고 그렇죠. 그다음에 토론회 찍고 김진태 발언 찍고 하면 두 사람의 얘기가 없어지는 상황. 그걸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러니까요. 언론들이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TV 토론 이거 뭐고 다 김진태 의원에게 포커스가 맞춰질 거고 또 그다음에 좌파들 이런 행태들 5.18 단체 포함해서 그런 행태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면 전당대회가 정말 자유한국당이 원했던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이 너무 어쨌든 높아져요. 지금 뭐 이 여권은 막 물 만난 고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만 뺀 나머지 여야 4개 정당은 지금 같이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그리고 여당은 이제 5.18 모독하면은 이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까지 지금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쩌다가 지금 이 완전히 유튜브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다가도 5.18 관련 영상 삭제해달라고. 이 판이 완전히 지금 막 엉망진창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만들었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참, 이게 우리 당이 좀 정치를 가지고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또 이렇게 되니까 김병준 위원장도 할 수 없이 뒤늦게지만 세게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만약 여기서 또 별로 흐지부지 하면 또 비판받을 거고. 또 이것 말고도 저는 김진태 의원이 위기라고 보는 이유가 김진태, 김술래, 뭐 이종명 의원은 지금 한국당만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아예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을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3분의 2가 찬성하면 아예 국회의원직에서 이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 10몇 명 또는 20명 정도가 동조하면요. 진짜 배지 떼는 겁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제명된 거 딱 한 번 말고는 지금까지 한 번도 현역 국회의원이 여기서 의결을 해가지고 배지가 날아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이거로 계속 언론들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의결에서 자유한국당이 빠져서 살아났다. 그렇게 돼야 되지만 또 그거 갖고 또 한참을 또 씹을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대로,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 대로. 계속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거 같이 폄하했다. 사과했는데도 같이 폄하했다. 그러면 또 김진태 의원이 제명이 안 되면 또 사과해야 되고 뭐 아주 이상하게 꼬이는. 어쨌든 앞으로 좀 악몽입니다. 악몽. 그러니까 이자들이 약점 한번 잡으면 그거 막 갖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태블릿 PC 한번 나왔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촛불이 불처럼 들고 일어나서 말이죠. 광화문을 메웠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파들이 아무리 해도 저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뭐 100만 명 모였다, 200만 명 모였다고 해도 저 앞에 10만 명 모인 것만 언론들이 취재해 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또 여론전에서 밀리고 잘 모르는 국민들은 그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또 달라붙을 텐데 지금 뭐 5.18 명단 뭐 까라 이거 언론들 뭐 쓰긴 하지만 그거 관심이 아니에요. 김진태 의원이 제명되냐 마느냐 이거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싸우니까 자유한국당은 정말 어떻게 보면 외통수에 걸린 것 같아요. 외통수에. 예, 외통수로 적절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보십시오. 호남 분들이 지금
호남에만 사시는 게 아닙니다. 서울에도 사시고 경기도도 사시고 다 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자기 한 다리 건너보면 뭐 사돈이 8천 보면 다 호남, 영남 다 섞여 있는데 이 건은요, 제가 볼 때는 정말 폭발력이 큽니다. 왜? 간첩이 와서, 간첩이 와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뭐 호남 괴물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딱 들으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듣지 못하잖아요. 다 전반적인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것도 왜, 심지어는 오늘 재밌는 거는 그런 겁니다.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우파에서 지금 그 화랑 보수정에서 비판이 나오는 게, 자, 서정갑 대령, 또 조갑재 대표, 야, 이거 서정갑 본부장 이야기는 이겁니다. 공청회가 우파 진영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자, 서정갑 본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핵방빙 국민예비회 운영위원장 하시고 그리고 5.18 때 예. 계엄사령부 인사참모부에 근무했고, 맞아요. 자기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시절에 이미 다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고 CIA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서정갑 대령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북한 광주 침수설은 북한군이 신출 귀몰한, 우리 군은 거의 뭐예요 이거 좀. 그러니까 군을 모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대한민국 국군을 가지고 모독한 행위고, 그러니까 종북 괴물과 싸우다 보니까 같은 괴물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서도 아니 열리는 걸 알았으면 못 날렸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의원들은 국회를 떠나라. 서정갑 대령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조갑재 편집장. 자, 이정명 한국당 의원이 공청회 참가해라고 요청했다. 나 거절했다. 그러면서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를 놓고 토론하는 게랑 뭐가 다르냐. 심지어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회를 지금 개최하는 것 같은 실수다. 자유진영 전체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분열의 씨앗을 키우는 과오다. 조갑재 이야기입니다. 네. 다른 사람 이야기, 좌파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서정갑, 조갑재가 흥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정말 저는 이분들이 정말 뭐 하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한국당 망하게 하려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답합니다. 예. 황교안과 오세훈과 황교안의 어떤 1대1 진검승부가 있고, 거기에 김진태가 함께 들어가는 삼각구도인데, 어떻게 변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마 윤리위는 빨리 열 겁니다. 네. 분위기 봤습니다. 그래서, 자, 한국당의 당대표 전당대회가 3자 구도로 가느냐, 또는 1대1로 가느냐. 그 결과가 아주 재밌을 것이다.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안타까운 부분 저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억울함. 그런데 지만원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동조했습니다. 최태민 일가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럴 바에는 좌파가 대통령 되는 게 낫다. 문재인과 박근혜 대통령 대결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참나. 이런 사람을 지금 우파라고 말이죠. 지지하고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빠져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폄하하고 비하하고 비난했던 지만원을 따라다니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빨리 철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태 의원,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안타깝습니다. 힘을 좀 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대한민국 살립니다. 추천 버튼, 대한민국 살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먼저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수의 생각이고요. 대한민국 살리려면 자유한국당이 살아야 된다가 또 신의 한수의 생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